오늘 새벽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 중앙에 7m 높이로 세워진 철제 구조물을 향해 사다리차 2대가 접근합니다. 지난 29일부터 이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는 한국노총 간부에 대해 경찰이 강제 진압을 시작한 겁니다. 노조 간부는 다가오는 사다리차 난간을 쇠파이프로 내리치며 저항합니다. 그러자 경찰도 1m 길이의 진압봉을 휘두릅니다. 진압봉은 노조 간부를 직접 겨냥합니다. 7m 높이 구조물 최상단이고 난간도 없어 추락할 위험이 있지만 경찰은 계속 때립니다. 버티던 노조 간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지상에서 지켜보던 노동자들이 강하게 항의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노조 간부가 저항할 의지가 보이지 않자 경찰은 철제 구조물에 올라 노조 간부 허리에 안전줄을 채웁니다. 진압봉에 맞아 머리를 다친 노조 간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철탑은 해체됐고 고공농성이 끝난 후에도 노동자들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현장을 지키던 노동자들은 경찰이 사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새벽에 기습적으로 진압에 나섰다고 말합니다. 설득 자극 전혀 없이 바로 뭐랄까 체포하는 것처럼 막무가내식 아예 그 긴 곤봉으로 머리를 정확하게 가격하고 경찰은 노조 간부가 흉기를 들고 위협해 진압봉을 사용했다며 농성장에서 압수한 정글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농성장에선 하루 전에도 다른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농성장 주변에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경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노조 간부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뒷목을 두른 채 뒷수갑을 채워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경찰의 이런 과잉 진압을 규탄하면서 한국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입장인데요. 체포 당시 촬영된 현장 영상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죠. 차주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세워진 7m 높이의 망루.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 사무처장 김준영 씨가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이틀째 고공농성을 벌이던 곳입니다. 오늘 새벽 경찰 수백 명이 망루 철거를 위한 진압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이유는 도로교통 방해였습니다. 망루 난간을 뜯어내며 진압에 대비했던 김 씨. 망루를 설치할 때 사용했던 길이 42cm의 칼, 이른바 정글도를 허공을 향해 휘두릅니다. 현장에 정글도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현수막을 떼고 청테이프를 떼고 하는데 사용했고 그 장면 역시도 화면에 나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다가오자 정글도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사다리차와 경찰 방패를 겨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김 씨는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경찰 4명이 진압봉을 휘두르자 금세 쓰러져 주저앉았지만 머리를 겨냥한 경찰의 진압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안전모를 쓰고 있는 반면 김 씨의 머리는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 방법, 과거의 쌍용차 사태를 연상시킵니다. 또다시 용산 참사, 또다시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예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쇠파이프로 형사들을 때리며 저항했고 형사들이 부상을 당해 경찰봉으로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금속노련 위원장을 체포할 당시에는 형사팀 7명이 달려들었습니다. 과잉 진압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형사의 무릎이 목 부위에 닿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의 폭력 진압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면서 한국노총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당장 내일로 예정됐던 노사정 대표 간담회부터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앞에서는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뒤에서는 농성장의 벼랑 끝에서 노동자를 폭력 진압하는 정권에 대해 이제 어떤 기대도 없다. 오늘 강제 연행된 김준영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라 최저임금 논의도 차질을 빚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이처럼 집회 시위를 둘러싼 경찰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익은 경찰청장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불법 시위를 엄단하겠다면서 연일 발언의 수위를 높이더니 최로제인 캡사이신 사용까지 지시했습니다. 이 집회 관리를 잘하면 특별 진급을 시켜주겠다면서 보란 듯이 일선 조직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오늘 오전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앞서 경비대책 회의를 주재하러 간 겁니다. 집회 현장을 지휘할 때 입는 기동복 차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지시한 캡사이신 사용 가능성에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캡사이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최루제 사용을 공식화한 건 6년 만입니다. 일각에선 과잉 대응이란 논란이 일었지만 윤 청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강경 대응이라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불법에 대해서 경찰로서 해야 할 역할을 주저없이 당당하게 하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지난 16일과 17일 건설노조 1박 2일 노숙농성 이후 윤 청장은 연일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야간 문화재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며 지원 사격에 나섰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틀 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의 야간 문화재를 강제 해산하며 참가자 3명을 현장에서 연행했습니다. 집회 해산과 참가자 체포에 중점을 둔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도 사실상 6년 만에 부활했다는 평가입니다. 경찰은 어제 내부 통신망에 특별 승진 계획도 공지했습니다. 집회 관리에 공적을 세우면 포상하겠다며 경감이하 실무경찰관 13명을 대상으로 특진을 내걸었습니다. 경찰은 작년 말에도 화물연대 파업 시위 공로로 부산경찰청 소속 경관 3명을 1계급 특진시켰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